감자는 씨감자를 심고 감자를 캐는 시기까지의 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90일에서 110일 정도입니다. 물론 감자 품종이어도 싹이 더디게 올라오면 재배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텃밭 감자 재배에서는 그냥 100일로 기억하면 기억도 쉽고 이해도 쉽습니다. 감자는 고구마와는 달리 무조건 감자 알맹이는 굵고 많이 달리면 최고죠. 그렇게 되려면 씨감자를 심어 잘 활착되어야 하고 또 비대기에 들어가기 전이나 무렵에 감자싹이 무성해야 하고 그 다음 감자알이 굵어져야 하죠. 손바닥 농부는 감자 재배 기간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33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식 재배 기간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각 재배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처음 30일은 씨감자를 심고 싹과 뿌리가 나오는 기간입니다. 다음 30일은 감자가 많이 달리고 굵기 위한 준비 시기입니다. 마지막 40일은 정말 감자가 많이 열리고 굵어지는 시기입니다. 각 기간이 하루에 오차도 없이 딱딱 334로 딱 들어맞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고 각 시기에 맞는 작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할 일을 많게 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봄 감자 재배, 가을 감자 재배 이렇게 있으나 보통 봄 감자를 많이 재배하니 봄 감자 재배에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열매 비대에 대한 원리는 알고 해야겠죠. 걸음지고 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여 포도당을 생산하여 그 포도당을 각 작물의 특성에 맞춘 물질로 바꾸어 땅 위 또는 땅속 열매에 저장합니다. 그 세세한 점은 각 시기별로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반, 무병건전한 씨감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한 씨감자를 구매합니다. 요즘 씨앗 구매 인터넷으로 하니 그때 가급적 자르지 않아도 되는 알맞은 씨감자를 구매하는 것이 텃밭 농사에서는 더 좋습니다. 잘라 심다 보면 땅속에 썩어서 싹이 안 올라오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통으로 심든 쪼개서 심든 일단 씨감자의 크기는 30g 이상, 넉넉히 50g 정도가 좋습니다. 계란 턱란이 60g 이상, 중란이 50g이니까 참고가 될 겁니다. 씨감자 크기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감자싹이 나오고 한 뼘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 씨감자의 양분으로 커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굵은 통감자를 넣는다고 비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한계의 효용치가 있습니다. 그걸 감자싹이 날 눈을 봐가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바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상광채를 거쳐 싹까지 내어 심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싹이 튼튼하게 일찍 나오니 감자 성장에 도움이 되죠. 제 영상에서는 그냥 심기, 상광채와 거기다 싹 내어 심기 각각의 수량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같은 그냥 심든 상광채하에 심든 또 싹까지 내어 심든 또 격골로 심든 감자는 줄기 하단에 열매는 등기줄기 식물입니다. 때문에 멀칭을 하지 않던 옛날에는 감자 열리고 커지는 기간에 쟁기로 북을 주어서 감자가 햇빛에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만 요즘은 멀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일단 구덩이는 한 뼘 정도 깊이 판 다음 씨감자를 넣고 반쯤만 덮어 두었다가 나중 싹 정리를 할 때 나머지를 덮어줍니다. 씨감자를 심으면 2-30일 걸리는데 얕은 씨감자 준비와 심기까지 앞에 얘기한 기간이 바로 첫째 30일에 속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간 30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자 싹이 올라오고 그 싹이 한 뼘 정도 자라면 싹 고르기를 합니다. 감자는 싹대가 많으면 알맹이 수가 많은데 알맹이 수가 많으면 대신 작은 감자가 되겠죠.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수량이 다소 적더라도 큰 감자를 원한다면 싹대 하나를, 중간 크기 감자가 많이 열리도록 하려면 싹대 2개를 둡니다. 그렇다고 구슬 같은 감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가 밭에 퇴비와 밑비를 넣은 지 한 달 정도가 될 겁니다. 이제 질소와 가리 중심으로 우피를 주는데 감자싹이 무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소가 많이 필요하죠. 질소, 가리 비율로 한 숟갈 정도 가급적 감자싹이는 다이지 않게 그래도 가까이
흙과 섞이게 합니다. 334 중 두 번째 시기인 이 시기에는 어쨌든지 감자를 싹을 키우는 것입니다. 줄기는 튼튼하게, 잎은 넓고 두껍게 바로 다음에 있을 비대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감자처럼 땅 속에 열리는 고구마는 순이 무성하다고 굵은 것이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고구마도 서리가 내리지 않고 잎이 누렇게 변할 때까지 그대로 둘 수 있다면 이 이론이 적용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캐니 줄기가 적당히 뻗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무렵 서리 걱정 없이 캐는 감자는 잎과 줄기가 누렇게 되어 거기에 있던 양분이 모두 뿌리 올 때까지 캐니 앞에 말한 튼실한 줄기에 넓은 잎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면 큰 감자는 일단 보장된 것입니다. 1차 우비를 준 후 2-30일마다 질소와 가리 비율을 추비하는데 그 비중은 젊은 질소가 갈수록 가리 비율을 높입니다. 5월에 접어들면 빠르게 자란 감자는 꽃망울이 생길 겁니다. 어떤 물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하지만 따내는 것이 얼마가 아니라도 비대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계량 감자일수록 꽃이 많이 피지는 않습니다만 보인 대로 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마그네슘과 칼슘 또 붕소 연면 시비가 감자 비대나 튼실한 감자를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광합성 일꾼은 엽록소, 소고, 질소와 마그네슘입니다. 질소는 냉간이 있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일꾼 늘리면 광합성 생산량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료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때 질산 마그네슘 비료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일꾼 모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곳은 5월 초순, 늦은 곳은 5월 중순이면 비대기에 접어듭니다. 334의 마지막 40일 단계입니다. 이제까지 힘차게 키운 줄기 잎에서 광합성을 본격적으로 하여 그 양분을 줄기 하단에 저장합니다. 그게 바로 감자죠. 광합성을 잘해서 양분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적어보면 첫째, 광합성할 햇빛 받는 잎이 많아야 하고 그 잎 속 엽록소 구성 성분이 많을 것. 한마디로 공장과 일꾼이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광합성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물로 하니 노지에 키우는 감자는 이산화탄소의 보충은 어렵습니다. 다만 물은 필요합니다. 비대기에는 어느 작물이나 충분히 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꾼과 재료 다 있어야 되지만 공장을 돌릴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햇빛이죠. 열매가 비대하는 작물은 무엇보다 일조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 손바닥 농장의 취약점은 이게 부족하니 난만큼은 많이 캐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자 재배에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다 보니 재배 기술은 많습니다. 일조량 중에서 오전의 일조량이 더 중요합니다. 오전의 광합성량이 훨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땅을 살펴보면 거북 등같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보이는 감자가 있다면 푸른 감자를 먹을 수 없으니 흙으로 덮어줍니다. 6월 하순이 가까워지면 감자의 일생도 끝이 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합니다. 6월 하순이 지나면 보통 장마기에 접어드니까 그렇지 여기에 있던 잎이나 줄기에 든 양분도 모두 감자로 옮겨지면 최대한 비대한 감자를 캐겠지만 문제는 비입니다. 감자 전문농은 감자 시대를 봐가면서 감자를 캐지만 텃밭 농사 감자는 일기와 감자의 싹 상태를 보아가면서 캘 시기를 결정합니다. 감자는 늦게 캔다고 모두 땅속에서 썩지는 않지만 그래도 썩는 개수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감자 껍질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하기야 캐서 두어도 껍질이 두꺼워지긴 합니다만 캔 감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두어 큐어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